자, 유형 11의 600번부터 간단하게 보면 전교생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진단평가를 했더니 학생들 평균이 67이고 표준 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표기를 먼저 해줍시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글로 되어 있는 문제를 이렇게 먼저 표기해 주는 게 필요해요. 그랬는데 65점 이하의 학생들 대상으로 보충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보충 수업을 받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어. 보충 수업은 몇 점 이하가 받는다고? 호빈아? 15점. 그럼 x가 65점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얘를 표준화했더니 p z가 얘 빼기 얘 먼저 해야겠지. 얘 빼기 얘 하니까 마이너스 2인데 걔를 표준 편차인 4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0.5다. 자, 그럼 끝났어. 여기서 모르면 되잖아. 얼마야? 얘는 그러면 0.5 빼기 0.19가 되겠네. 맞니? 그래서 0.3입니다. 이거는 뭐 어렵지 않은데. 603번. 그러니까 603번도 문제 자체는 되게 쉬운 문제거든. 말이 어려워. 말이. 솔직히 선생님도 이거는 말이 어려워. 여기 보면 문제에 뭐라고 써있냐면 자동 검사 장비의 기준 온도와 몇 도씨 이상? 5도씨 이상 차이가 나면 불량품이래. 뭐와 5도씨? 기준 온도야. 근데 문제 조건의 기준 온도가 몇 도라고 나와있어? 30도. 그치? 기준 온도가 30도야. 기준 온도랑 30도랑 몇 도 차이? 5도 차이니까 25도가 나오거나, 그치? 그거 이하로 나오거나, 아니면 35도 또는 그거 이상으로 나오면 불량이라고 판단하는 거겠지? 그치? 그러면 이 온도계를 처음에 딱 봤더니 평균이 27.5고, 표준 편차가 얼마?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랬으니 이렇게 일단 써주고, 그 다음에 얘가 불량일 확률은 아까도 말했듯이 x가 25보다 작거나 같다. x가 25보다 25 이하이거나 또는 x가 35 이상일 때를 보여주면 되는 거죠. 이 다음은 쉽지? 그지? 이 다음은 쉬워. 말이 어려운 말이. 기준 온도에서 5도 차 난다는 말을 몇 도와 몇 도로 설정해야 되는지 결정하는 국어 문제였어요. 사실상. 비문학 국어 문제. 표준화하면 마이너스 2.5로 나게 얘 마이너스 0.5네. 그치? P, Z. 표준화 자체는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뭔가 뭐 새로운 국어는 없잖아. 이거잖아, 이거. 솔직히. 그치? 그러면 P, Z가 0에서 0.5가 지금 얼마냐면 0.19니까. 그럼 얘를 0.5 빼기 0.1 하면 얘도 0.31, 얘도 0.31이다. 합쳤더니 0.62가 나와요. 다음 3문제도 봅시다. 자격증 시험에 1000명이 응시했대.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하다. 사람이 몇 명이야? 1000명이지. 이렇게 숫자 자체가 커져버리면은 얘는 자연스럽게 무슨 분포를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보면 돼. 대다수의 문제에서. 1000명 임시인데 이제 점수 평균이 55,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1000명이 임시했는데 얘네들이 시험 점수를 보니까 시험 점수의 분포가 55, 시그마의 제곱이 이룬 표준 편차를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랬어. 이 중에서 50점 이상 60점 이하의 학생이 680일 때. 달리 말하면 50점 이상 60점 이하의 확률이 1000분의 680이라는 그 얘기 아니야? 그치? 그럼 봐봐. 얘를 그럼 표준화하면 어떻게 돼? 표준화하면 다시 한번 P, X가 50 이상
60 이하의 확률. 요거를 표준화해 봤더니 P 뭐가 됐어? 시그마 분의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여기는 시그마 분의 5네. 그치? 그게 0.68이라고 봐도 되겠지? 그러면 보니까 재밌는 게 Z라는 놈이 표준 정규 분포 만들어서 계산해보니까 0에서 1까지가 0.34래. 그 말은 이게 얼마라는 거? 표준화 했을 때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 되면 0.34의 두 배인 0.098 될 거 아니야. 그치? 시그마가 얼마라는 얘기? 5라는 얘기. 그럼 끝났어 이제. 비밀로 택한 한 명의 점수가 65 이상의 확률이니까 P X가 65 이상의 확률. 표준화 해줬더니 P Z가 5분의 10이니까 얼마? 2보다 2.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네. 그 다음에 0.5 빼기 0.48을 해주면 되니까 답은 0.02로 아주 희박한 확률로 이 사람이 65를 넣을 것이다. 도수 구하기도 마찬가지야. 정기분포에서 지금 이게 사실상 그 뒤에 있는 도수 구하기 문제랑 비슷하지, 그치? 얘는 반대로 도수가 나와서 그걸로 확률을 구했지만 반대로 확률을 이용해서 도수를 구할 수도 있는 얘기 아니야. 여러분 1300명 몸무게가 사람은 1400이겠지. 정기분포를 따르는데 65,7이네. 7의 제곱 7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정기분포에서. 표준전체 제곱함수로 써줘야 돼. 이게 왜 그러냐면 가끔 어떤 문제는 너네 헷갈리게 하려고 여기 이렇게 나와. 이거를 평소에 습관을 안 들어주면 그럼 이거 표준화하면 49분의 65, x 빼기 65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고. 그렇지? 이러면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쓸 때도 습관을 들여야 돼.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실수를 불러들이느냐 안 불러들이느냐. 쓸데없이 안 해도 될 실수를 할 필요는 없잖아. 몸무게가 54 이상 68 이하. 이거는 너무 쉽지. 확률 구해서 거기다가 뭐만 곱하면 돼? 1300만 곱하면 되잖아. 그치? 뭔 얘기인지 알지? 전체 확률에다가 전체 사람 숫자만 곱하면 되는 거야. 확률이 54.5 이상, x가 54.5 5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가 68.5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확률을 구하기로 했는데 표준화를 해보니까 자 65로 빼니까 얼마가 나오니? 얼마야? 마이너스 얼마야? 65 빼니까 마이너스 얼마야? 11.5인가? 10.5인가? 10.5지? 10.5 맞지? 10.5 P 걔를 7로 나누니까 그럼 이게 마이너스 10.5 7로 나누면 7, 5 되는구나. 마이너스 1.5네. 쓸데없이 어렵지도 않지. 쓸데없는 계산을 하도록 만들어놨어. 얘는 3.5니까 0.5네. 3이 아니라. 그치? 7호 35 해야 되잖아. 그 3이라고? 3.5? 어쨌든 그러면 0.19 더하기 0.43이네. 그치? 마이너스 5로 0.43이고 그다음에 0.19니까 합치니까 0. 얼마? 6이니까 맞지? 100분의 62 곱하기 1400 해주면 되네. 얼마야? 620에 124도 하는 거니까. 아니? 620에 4구나 2가 아니라 248이네. 그치? 620 더하기 248 아니야? 맞잖아. 620에 248이니까 868명. 어렵지 않지 이거는.
원유에서 사원 400명을 대상으로 했어. 이렇게 걸어놓으니까 사원 400명, 어우 꽤 큰 회사네. 400명. 선생님이 일해봤던 회사 중에 제일 큰 회사는 사원이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400명이면 겁나 큰 회사야 사실. 200명? 어떨까요? 그거보다 클 것 같은데. 물론 정직원은 아니고 인턴이긴 했지만 한 화면은 몇만 명 되지 않을까? 그치? 하나에서 인턴 한번 해봤지. 아니면 개고생하면서 돈도 못 받고. 인턴 제도는 어떤 자식 만든 거야? 열심히 했다고 뭐 상금 뭐 그런 거 같긴 했지만. 거의 그 호텔 리조트 사업부라고. 하나도 호텔이 많아. 너는 알잖아. 뭐 저 아쿠아리움 같은 것도 있고 그러잖아. 하나가 그런 거 하는 사업부가 있는데 그 안에 한 부서가 63빌딩 담당. 63빌딩에서 근무했어. 맨날 회의하고 뭐 무슨 저 마케팅하는 거 연습하고 막 그랬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 지금 생각해. 1년 동안 좋은 경험을 했지. 63빌딩 공짜로 올라다녔으니까. 거기 올라가는데 돈 내는 거 알지? 엘리베이터 탈 때 2만 원씩 내야 돼.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값 63층 꼭대기까지. 맨 위에 가면 카페 있거든. 꼭대기층에. 나 얼마나 사치야. 대학생이었는데 그때 대학생이 입장료가 2만 원, 3만 원 하는 카페에 매일 갈 수 있잖아. 400명은 겁나 큰 거야. 선생님이 저기서도 인터넷했거든. 카카오가 아직 카카오 전인데 다음일 때. 그때 이태원 앞에 거기 어디야? 한남동 사옥이 있었어. 한남동에 지금 한남동 그 유명한 육교 건너에 벤츠 매장 6층에 4층, 5층이랑 5층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한 거기 있으면 다른 IT 기업도 갈 일이 생기거든. 마이크로소프트도 가보고 했거든. 우리나라 마이크로소프트 사람 몇 명인 줄 알아? 너네 되게 클 거라고 생각하지? 100명도 안 돼. 그러니까 전 세계 마이크로소프트는 엄청 크잖아.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는 조금 큰 건물이긴 하지만 강남에 있거든. 그 건물 한 층이야 그냥. 한 층인가 두 층밖에 안 썼어. 내가 알기로 100명도 안 될 거야. 그렇다고 그냥. 400명은 진짜 큰 회사야 사실. 어지간한 회사 400명 못 넘어. 업무내용 평가를 실시하는 사원들 점수의 평균 M과 표준편차 시그마를 이용해서 능력지표 업적으로 썼더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보면은 재밌는 점이 사실은 밑에는 5만 빼면 시그마분의 N-80 뭔가 보이지 않아? 시그마분의 N-80 그랬더니 M은 마이너스 0.3이었다. 사원들 점수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점수가 80점 이상의 사원들 대상으로 성과급 지급한다고 했을 때 표준정규 분포표 이용해 성과급 받는 사원을 수고하시오. 잘 보면 N-80을 5시그마로 나눈다는 자체가 잘 보면 5분의 1만 옆으로 떼놓고 받아. 그냥 표준화야. 그치? 표준화나 마찬가지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놈을 표준화할 건데 전체 사원을 표준화할 건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요거잖아. 80점 이상인 사람 고르고 싶은 거잖아. 그치? X가 80 이상이니까. 그럼 얘를 표준화하려면 결국엔 뭐가 되냐면 80 마이너스 M을 시그마로 나눈 놈이 되는 거야. 그치? 이게 표준화한 거잖아. 근데 잘 보면 얘를 모르더라도 M과 시그마를 모르더라도 여기다 5분의 1을 곱한 즉 5시그마보다 80 마이너스 M이 뭐라는 걸
마이너스 0.3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지? 다리만은 여기다 5를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 그지? 5를 곱하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1.5가 되네. 그지? 그냥 1.5.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지? 뭐야 이거? 마이너스 1.5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5, Z는 P, Z가 마이너스 1.5보다 많을 경우는 그지? 그러면은 뭐 0.5에서 0.43을 뺀 다음에 걔를 0.5랑 합치면 되겠다. 여기 마이너스 좀 되니까. 그지? 그러면 0.67이 나오네. 여기에 전체 사원 몇 명? 400명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4 곱하기 67이니까 268명이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평균 이상이면 다 맞는 거니까 정규분포에 활용해서 최저 점수 구해봅시다. 609번 900명을 모집하는 대학이 6,000명이 응시했는데 응시자리 점수 평균이 310점이고 표준 편차가 50점인 정규분포로 따는데 그러면은 기대하는 전체는 6,000명. 자, 그래서 6,000명 중에 몇 명 뽑을 거야? 900 뽑을 거야. 그러면 있잖아, 6,000분의 900이면 몇 명일까? 저 확률로 따지면 얼마일까? 지금 계산해보니 있어. 몇 분의 몇? 20분의 3? 그러면 100분율로, 저 소수로 따지면 0.45? 응? 아까 20분의 3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그럼 100분의 15니까 0.15네. 달리 말하면 확률이 0.15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뽑힌 사람들의 확률이 0.15가 돼야 돼. 응시자료 평균이 어떠냐면 n 310 그러면 얼마? 50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합격자 최저 점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하여간 그러면 그거 이상이면, 그 점수 이상이면 여기에 포함돼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치? 0.15만큼 안에 들어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겠지. 그러면 그 점수는 뭔지 모르고 그 점수 뭐라고 할까? K라고 할까? K? P X가 K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얼마다? 0.15다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얘가 그럼 표준화했더니 P Z가 K-310을 50으로 나눈 것보다 여기 보니까 크거나 같은 게 0.15다. 0.35가 있나? 3.35, 1.04일 때는 그지? 그럼 이 기준이 얼마라는 걸 제도로 따져서 이게 1.04라는 얘기지, 그지? 0.5에서 0.35로 0.15 나오니까 50분의 K-310은 1.04였다. 얼마야? 52네. 여기다가 310을 더하니까 K는 362네. 최소한 362점은 맞아야 여기가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최저 점수가. 자, 그 다음에 613번. K를 조사했더니 A는, 이거 좀 복잡한데? 해봐야지, 그래도. A, B를 봤더니 A라는 놈은, 자, 역시 정규분포인데요. 평균이 165.9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이거 제가 써주고. B라는 놈은 역시 정규분포인데, 평균이 169.8에 표준 편차가 5cm. 얘네들이 조금 더 고르게 키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네. 이런 애들인데 B반에서 키가 A cm 이상인 학생 수가 A반에서 키가 180 이상인 학생 수의 2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학생 수가 2배면 확률이 같은 건가? 확률이 2배인 건가?
사실은 아닐 수, 표준화했을 때 확률이 2배가 아닐 수 있어. 사람 수가 워낙 많으면, 그렇지? 여기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 왜냐면 A랑 B랑 어떻게 돼 있어? 학생 수가 같다고 돼 있는, 그렇지? 이거는 문제를 이걸로 쉽게 내기 위해서 같다고 하는 거거든. 여러분 나중에 뭐 경찰대 시험이라든지 사관학교 1차 시험이라든지 올림피아드라든지 이런 데 나오면 아마 여기 학생 수를 다르게 해줄 거야. 내가 걱정하는 건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시험을 왕창 어렵게 내려고 하면 이런 거는 어렵게 내기가 정말 좋아. 그렇지? A랑 B의 학생 수는 2대 3이다. 이것만 넣으면 땡이잖아. 문제를 변형할 필요도 없어. 그럼 엄청 어려워져. 그렇지? 그런 것들 염두에 두고서는 원리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라는 얘기예요. 얘네들의 학생 수가 같게 되면 둘 다 똑같이 표준화해도 상관이 없겠다. 그렇지? 그랬는데 자 그럼 A반에서 키가 180cm 이상인 학생 수를 구해도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학생 수가 다르다고 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180 이상인 학생 수를 먼저 구해야 돼. A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표준화해서 수를 구한 다음에 그렇지? 그 다음에 실제 수랑 얘의 실제 수를 넣은 다음에 그렇지? 그 다음에 그걸 다시 표준화해서 그 수치를 구해야 된다는 거야. 어쨌든 해봅시다. A에서 키가 180 이상이면 그럼 A를 우리가 한림에서 X라고 하고 B를 Y라고 할게. 구별해 주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그럼 P, X가 180보다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을 확률을 먼저 구해봤더니 예를 들어서는 표준화하면 Z가 5 이상의 확률이야. 얼마니? 180에서 빼니까 14.1인가? 그치? 10분의 14.1 맞아? 180 빼기 165 정도 하면 그럼 1.4이네. 그치? 여기 있나? 그러네 있네. 그럼 0.5 빼기 0.42니까 요거 자체가 0.08일 거야. 그치? 그러면 지금 A와 B의 숫자 자체가 같기 때문에 표준화했을 때 확률이 같다고 보면 되겠지. 근데 2배라 그랬으니 그럼 확률이 얼마인 사람을 구하는데 0.16인 지점을 고르면 되겠다. 어떻게 P Y가 A 이상인 애들이 확률이 0.16이다. 그랬을 때 그럼 답이 나와서 사실 이게 지금 1이라는 얘기야. 그치? 왜냐면 지금 0에서 Z가 0에서 1까지가 0.34니까 0.5에서 0.34에서 0.1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A라는 놈이 1이라는 놈이 아니야. A가 1이래. A를 표준화하면 1이 된다는 얘기지. 표준화해봤더니 5분의 A-169.8이 얼마다? 1이더라. 양변을 곱하니까 5가 되고 그럼 여기다 5를 더해주니까 174.8이 되겠네. A는 174.8 이렇게 구하는 거지. 여기까지 문제 풀어봅시다. 뒤에는 그 성문제가 없다고 하려고 했는데 없지 않네. 있네. 네. 성문제가 꽤 있네. 아지런히 해야겠다. 공식 바로 해야겠다.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유형 14번 표준화해서 확률 구하기. 그치? 표준화해서 확률 구하기 대표 문제만 봐도 될 것 같아. 614번. 반자체 학생 국어수학 영어 시험 성적이 각각 정규 분포를 따르고 평균 표준 편차 그다음에 무건희 성적은 이렇더라. 한 전체 학생의 성적을 비교할 때 유건희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은 거지. 상대적으로 좋은 거. 그렇지? 그러니까 유건희 성적 이상으로 간다면 확률이 얼마일 것인가를 그래서
확률이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확률이 큰 거 작은 거 어느 것부터 나열해야 돼? 작은 거부터 나열해야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유건이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유건이 성적이 0이라고 쳐. 그거 이상의 확률을 구하면 요만큼일 거 아니야. 여기라고 치면 요만큼일 거 아니야. 상대적으로 봤을 때, 표준화해서 봤을 때. 그지? 유건이 성적이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유건이보다 잘한 사람은 적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보자고. 그러면 국어, 수학, 영어니까 국, 수, 영어로 봤을 때 얘네들이 각자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 게 지금 얼마냐면 70,15의 제곱. 그 다음에 얼마야? 72, 표준 별자가 18이고 여기 74, 표준 별자가 16.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국어 80점, 수학 82점 나왔어요 이런다 그래서 그럼 수학을 더 잘했네 할 수 있냐는 문제인 거야. 여러분도 성적에 상대 성적 되는 거는 똑같지 않겠지? 그거를 이런 식으로 정규분포상에서 알아본다는 거야. 이때 유관이 성적이 각자 85, 그 다음에 얼마? 92, 88일 텐데 이 85라는 거를 그러면은 실제로 표준화해 봤을 때는 얼마가 될 것인가를 보자. 그치? 그럼 첫째를 유건이의 국어를 보자. 유건이의 국어 성적을 보니까 얘를 표준화했더니 Z1이라고 할게. 첫 번째 성적을 표준화한 Z1이라는 놈은 어떻게 될 것인가? 85 빼기 70을 한 다음에 15로 나눠줬더니 그게 얼마가 되더라? 얼마니? 1인가? 1이네. Z2는 18분의 92 마이너스 72니까 얘는 얼마야? 18분의 20인가? 그치? 18분의 20 맞지? 20 내지 뭐 9분의 10이라고 해도 되고. 자, 그 다음 Z3는 세 번째 영어 같은 경우에는 16분의 88 마이너스 74를 주니까 16분의 14네요. 월추 뭐 8분의 7? 점 그러면 통분을 해줍시다. 어차피 비교할 거니까 그럼 뭘로 하면 72로 하면 되겠니? 72분의 72고 여기는 얘는 72분의 82고 여기는 72분의 63이네. 그럼 어디가 제일 높은 거야? 지금 보면 가운데에서 오히려 먼 쪽을 찾아야겠지, 그치? 선생님이 아까 전에 확률 구할 때는 확률은 적은 쪽이지만 얘는 표준화했을 때 그 수치가 X좌표잖아. 그치? X좌표 쪽으로 많이 가 있는 수학이 상대적으로 잘했네. 수학이 잘했고 그 다음을 국어고 영어는 좀 망쳤네. 그치? 수학,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617번이 있는데 617번이 유형식으로 617번 대표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 어떤 관계야? 어떤 관계니 보기나 이항분포와 정규분포가 응? 무슨 관계라고? 이거를 책에는 이렇게 써 있어. 횟수가 충분히 많으면 이항분포는 정규분포다. 이해돼? 이거 그냥 외우는 거지. 이해한 게 아니고. 이항분포가 왜 정규분포가 돼? 횟수가 충분히 많으면 왜 정규분포가 되냐? 응? 표준화가 돼서 정규분포라니까 표준정규분포가 아니라 그냥 정규분포. 이항분포가 충분히 횟수가 많으면 왜 정규분포가 돼? 이렇게 생각해요. 이항분포라는 걸 어떻게 나타내냐면 보통 이렇게 나타내잖아. 앞에는 시행 횟수, 뒤에는 확률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항분포가 충분히 시행 횟수가 많으면 정규분포화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 100번을 한 번 한 게 아닌 거야. 어? 동전 던지기 안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야, 그치? 100번을 했다 쳐. 무조건 50번 나오니? 그렇지 않을걸? 그치? 그렇게 한 애들을 비교해 기록했다고 치자고. 어디 근처가 제일 많이 나올까, 근데? 50번 근처가 제일 많이 나올까? 그치? 49, 51이 그 다음일까? 맞지? 예를 들어 100번 던졌는데 앞면이 딱 한 번 나올 확률 어마어마하게 적지 않겠어? 100번 던졌는데 100번 다 앞면이 나올 확률은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적겠지. 그치? 우연히 그렇게 되기는 힘들 거 아니야. 결국에는 얘네들을 100번을 또 하고 100번을 또 하고 이렇게 여러 번 해보면 CNS가 충분해지면 어떻게 되겠어? 평균 근처로 몰리고 평균 아닌 곳으로는 점점 안 몰리는 이런 현상이 발견돼. 이게 뭔데? 무슨 분포인데? 정기분포잖아. 그치? 이 관점에서 이항분포가 정기분포가 된다는 걸 이해하고 있어야 그래야 뒤에서 우평균의 추정이나 이런 데서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할 때는 선생님 계속 얘기해서 확률 통계에서는 의미를 아는 게 절반이에요. 그걸 알아야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어. 반대로 쉬운 문제라 그래도 의미를 알면 반 정도 푼 거야. 이거의 의미를 알면 풀 수 있어. 충분히 많이 했어. 1000번 했어. 그러면 얘는 평균이 얼마인? 500인. 표준편차가 얼마인? 500 곱하기 또 2분의 1하면 NPQ니까. 그치? 250이잖아. 그럼 루트 250이니까 5루트 10이네. 그치? 표준편차가 이거인 이런 정기분포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장난감으로도 있어. 장난감으로도 있어. 너네 이항분포 장난감 쳐봐. 그러면 핀볼 알아? 핀볼? 핀볼은 원래 이렇게 공 쳐가지고 하는 게임이잖아. 여기다 못을 이렇게 일자로 박아놓은 구축적으로 박아놓은 이런 판이 있거든. 유리판이 아구리판 같은데 위에 공이 이렇게 몰려있어. 구슬이 그거를 내가 한 방에 쫙 쏟아보는 거야. 여기서 출발하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분명히 요 핀이 일정하게 꽂혀있다면 여기 돼 있으면 그 다음 여기 이렇게 돼 있어. 교차해서 그럼 우리 생각에는 고루 떨어져야 될 것 같잖아. 그치? 여기서 이렇게 떨구면 실제로 떨구면 이거 하나하나의 선택은 어때? 공이 딱 떨어질 때 왼쪽 가냐 오른쪽 가냐 여기 위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정규분포로 떨어져. 공을 이렇게 떨궈보면 이 장난감이 있어. 진짜로 비싸. 나 사서 너네 보여주려고 해도 50만 원이다. 알리에서 50만 원이야. 그거 못 샀어. 좋은 교재가 될 텐데 세상 모든 것이 정규분포를 어떻게 이루어질까? 너무 자연스럽잖아. 그치? 하여튼 이런 애들인데 이항분포가 숫자가 충분히 많으면 충분히라는 게 어떤 기준에서 모르지만 일정 수준 이상이면 정규분포가 된다는 거야. 확률 변수라는 애가 여기 보니까 이런 이항분포를 이루고 있는데 B가 뭐의 B니? 거기다 B가 뭐의 B야? 바이노미알 항이 두 개가 얘기야. 바이노미알 얘가 정규분포를 이룰 것이다. 정규분포를 이루는데 평균은 얼마? 192 곱하기 4분의 3인 거 알지? 446에 4분의 36 48 곱하기 3이니까 얼마야? 143가? 144. 그 다음에 거기다가 4분의 1을 곱하면 분산이 되겠네? 4분의 1을 곱하면 얼마야? 36인가? 맞지? 4로 나눠주면 4, 32 4개 14 맞네. 그치? 36일 때 6의 제곱이라고 써야겠지? 표준편차는 6자야. 이랬을 때 요런 우리가 정규분포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P, X는 13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P, Z가 6분의 135 마이너스 145. 여러분 요것 때문에 뒤틀린 사람이 있어. 이게 평균이야. 그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게 아니야. 얘한테서 큰 거 빼야 되는 거야. 얼마야?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1.5라고 보면 되겠나? 그치? 마이너스 2분의 3 아니야? 젊은 사람들이 왜 나보다 느려? 싱싱한 브레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럼 0.5에서 1.5 뺀 0.1668과 0.5를 더하니까 0.6 뭐지? 0668이니? 06 아닌데? 맞구나. 0668이구나. 0. 그럼 얼마? 566 8이 돼. 안 맞네? 어디가 틀렸어? 어디가 틀렸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5는 맞고 마이너스 1.5가 또 하나 같으니까 그러면 0.433이랑 0.5로 그대로 둬야 되는구나. 반대로 해야 돼. 그치? 0.433이구나. 마이너스보다 크다니까. 0.933 상문자로 봅시다. 자, 이 부분이 재밌는 부분이에요. 620번. 이 부분이 재밌는 부분.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이항분포 표를 보면 뭔지 알아야 돼. 이게 뭔지. 이게 뭐야? 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450 컨비네이션 450? 3분의 2에 450제곱? 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이거 뭐 구할 때 이렇게 하니? 이거 이항분포 구하는 거지? 근데 이 이항분포를 보니까 얘는 지금 어떤 이항분포인 것 같아? 시행의 수가 몇 번이고 호빈아? 450번이고 P가 얼마예요? 확률이 얼마예요? 3분의 2, 그치? 그런 이항분포인 거야, 그치? 그랬는데 지금 이 이항분포가 보니까 어디까지 돼 있어? 끝에가 어디니? 이건 잘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변수가 몇 번 이상, 330 이상인 확률을 구하는 거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그치? 주의해야 될 점은 얘는 확률이 아니야. 아니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확률을 구해서 뭐랑 곱해줘야 돼, 마지막에? 450이랑 곱해줘야지. 그치? 이해했니? 안 했어? 잠깐만. 안 곱해도 되는구나. 이거 자체가 확률이야. 그치? 안 곱해도 되겠다. 형님 말을 잘못했어. 얘네가 지금 확률을 구한 거잖아. 그럼 그냥 이거 구하나? 얘네들이 다 구하나? 같다고. 이 상태로는 우리가 이렇게 확률 구하기 힘드니까 먼저 얘를 어떤 정규분포로 만들어줄 수 있겠어? 빨리 구해. 확률 얼마? 얼마? M은 얼마? 호빈아 M 얼마? 아니 일이 그렇게 오래 걸린단 말이야. 지금 다 그랬는데 얼마? 이항분포의 평균을 어떻게 구했었어? 뭐 곱했어 호빈아? 이항분포의 평균 때 되면 까먹고 때 되면 까먹고 초콜릿이야? 그냥 사서 그만 까먹어. 이거 자이언티야? 초콜릿처럼 자꾸 꺼내먹고 있어. 얘랑 곱하면 되잖아. 왜 180이요? 450 곱하기 3분의 2인데 그러면은 150 곱하기 2니까 300이네. 그 다음에 Q인 3분의 1을 곱하면 되지. NB 곱하기 100이니까 10의 제곱이니까 여기서 100이라는 건 분산이 100이라는 거야. 표준 몇자 10이겠지. 이렇게 됐으니까 요 놈을 가지고 얘가
33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니까 쟤를 표준화해주면 P Z가 10분의 300 30 빼기 300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러면 얼마니? 3인가? 3이네. P Z가 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Z3이 0.4987이니까 얘는 그러면은 0.5 빼기 0.4987에서 0.0013이네. 이거를 할 줄 알면 다 됐어. 그러면 이하분포와 정분포 관계 확률 이런 것도 여기서 다 끝나. 621번 봐봐. 621번 한 개 주사위를 720번 넣을 때 1의 눈이 100번 이상 140번 이하로 나올 확률. 그러면 여기서 벌써 그러니까 앞으로는 있잖아. 문제가 나오면 이하분포와 정비분포의 관계인데 이러면서 나오진 않겠지.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너네가 이걸 보고 한 개 주사위를 720번 던지네? 라는 걸 보고 일단 뭘 떠올려야 돼. 시행의 수가 720번이네. 이항분포로 따져보면 되겠네. B로 따졌을 때 시행의 수 720이고 뭐가 나올 확률이라고 그랬어? 1의 눈이 나올 확률이면 몇 분의 몇이야? 당연히 6분의 1이잖아. 주사위 눈이 6개니까. 그지? 이 6분의 1이라는 요런 애를 구할 건데 얘가 시행의 수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정규 분포를 따를 거고 그 정규 분포의 평균이라는 거는 NP니까 120이 될 거고 그럼 분사는 120 곱하기 또 6분의 5 해줘야겠지. 여기서부터 주위에 6분의 1을 틀린 사람이 많어. 6분의 5 하니까 5 곱하기 20에서 100이 되겠고 그럼 100을 써준 게 아니라 10을 제곱으로 써줘. 그래야 실수가 줄어든다는 거야. 그랬을 때 P 얼마 이상? 100보다는 크거나 같고 X 130보다는 작거나 같고 이 확률을 구해주면 여기서 끝났지. 그럼 이제 다시 P Z를 구해주니까 마이너스 2에서 Z가 얼마야? 10이니까 1. 그럼 그냥 2.0이랑 1.0 보고서는 그냥 더 해주면 되겠다. 그치? 너네가 이걸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한 요 정도 쓰고 암산으로 다 할 수 있어. 1.0이랑 2.0 합치면 얼마야? 그래서 0.8185인가? 이렇게 되는 거지. 624번 볼까? 624번이 상문제라지만 오히려 설명은 친절한 부분이 있지. 한 번의 시행에서 10점 얻을 확률이 5분의 1이고 2점 잃을 확률이 5분의 4. 다시 한번 10점을 얻을 확률이 5분의 1, 2점을 잃을 확률이 5분의 4야. 그러면 이항분포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성공하면 5분의 1, 실패하면 5분의 4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렇지? 성공하면 10점 얻고 실패하면 마이너스 2점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이 게임을 1600번 독립적으로 했을 때 그러면 1600 써주고 이항분포네요. 1600 써주고 얻을 확률이 5분의 1. 0에서 시작해서 이 게임을 1600 독립적으로 시행하는 게 점수가 736점 이상의 확률을 구하시오. 여기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 쟤는 그럼 점수 계산 어떻게 해야 돼? 확률이 곧 점수니? 그건 아니지. 그럼 저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응? 얘는 성공 실패 확률을 어떻게 정해야 돼? (1600번이라고 그랬잖아. 응? 그럼 예를 들어서 800번 성공하고 800번 실패하면 몇 점이야? 8000 빼기 1600 아니야? 응? 그러니까 시행을 1600번 했는데 10점을 얻을 확률이 5분의 1이라며. 그치?
2점을 잃을 확률이 5분의 4라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은 성공하고 반은 실패했어. 그럼 성공할 때마다 몇 점인 거야? 플러스 10. 실패할 때마다 마이너스 2지. 그러면 성공한 게 8,000점, 실패한 게 1,600점에서 합치니까 6,400이라는 어마어마한 점수가 되어버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뭘 구해야 돼? 몇 번 성공했을까를 구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736이니까 x는 736보다 큰 확률 구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지? 우리는 성공한 횟수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쓰는 확률은 성공한 횟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성공한 횟수를 x라고 하고 실패한 횟수를 1600 마이너스 x로 하면 되겠지, 그치? x가 좀 어설프면 성공하니까 s라고 할까, s? 그러면은 성공할 확률 s에다가는 곱하기 10을 해주고 실패할 확률 1600 마이너스 s에는 뭐 마이너스 2를 해주면 우리가 그러면 실제 성공 실패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겠지. 얘가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 736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은 얘는 해보니까 그럼 12s 맞니? 맞아? 여기 마이너스 s랑 마이너스랑 곱해서 여기는 10s잖아. 12s가 되고 마이너스 3200인데 그럼 넘기면 되지. 플러스로 넘겼더니 3000 얼마? 936이네. 12로 나눠주니까 이거를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단계별로 해. 1, 3, 2. 그 다음에 안 되는 것 같다. 되니? 되나? 되겠다. 12. 그 다음에 428, 428, 328이네. 그치? 성공 횟수가 328회 이상인 걸 구해라는 거야. 그치? P 뭘 구해라? X가 736 이상이 아니라 328 이상인 걸 구해라. 이놈을 통해서 우리가 정기분포로 얻어낼 수 있겠지. 곱해주니까 어떻게 나오니? 320? 맞아? 그게 맞아? 이항공포 정기분포 320. 호빈님이 맞다면 맞으신 것이고 320에 그 다음 또 5곱해 5분의 4 곱했더니 그러니까 5, 6에 30, 5, 4, 20에서 64 곱하기 3이니까 얼마야? 252. 아닌 것 같은데. 5분의 4 곱하는 거 아니에요? 4니? 그러네. 그럼 256이면 얘 몇 제곱이야? 8제곱이네. 16의 제곱인가? 그러네. 그럼 얘는 16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16의 제곱 써주면.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려면 요 놈이니까 그럼 요 놈을 얘를 표준화해줬더니 복잡해. 넓게 쓸 거야. 두 문제 더 풀어야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Z로 바꿔주니까 의외로 단촐하게 나오네. 16. 그럼 0.5네. 0.5 그지? 0.5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표에 얼마라고 나와 있어? 근데 얘는 0.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그치? 0.5 빼기 0.192로 해주면 되겠다. 하면 3085? 맞아? 네. 호빈아, 선생님 같은 늙은이보다 세상에 늦으면 어떡해. 나는 뇌가 지금 막 썩었는데 뇌가 하도 써가지고 머리도 조금씩 흰머리가 나잖아. 안에 썩어가지고 상에서 겉에 곰팡이 피는 거잖아. 이게 흰머리 나는 게. 마지막 문제 유형 17에 대표 문제를 안 해보고 어려운 상문제를 풀어볼게. 어느 문장에서 생성된 자연환 때문에 10%가 불량품이라고 하는데 이런 데는 장사하면 안 되지.
불량품이 10%인데 무슨 장사를 해. 미친놈들 아니에요. 야, 장난감 같으면 특히 불량품 나오면 어때? 빡치는 게 아니라 위험해. 애들이 먹고 죽잖아. 그 사탕, 네. 추파추스, 아, 그 구멍 나 있지. 그거 예전에 없었던 거 알아? 아니요. 60년대나 70년대는 사탕 그 추파추스 막대기에 구멍이 없었어. 구멍이 있어요? 지금 추파추스 막대기 구멍 있잖아.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하나 달려 있잖아. 아, 그렇지? 여기도 구멍 뚫려 있고. 네. 예전에 없었어. 실제로 이거를 4살인가 3살짜리 애가 삼켜가지고 그게 목에 걸려서 죽었어 한 명이. 구멍이 있어서 그러면 왜냐면 목에 걸려서 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저렇게 얇은데 숨이 안 쉬어져요? 애기 목이니까 그랬나 보지. 그 소송 걸려가지고 막 난리치고 그런 적 있어가지고 그래서 볼펜도 그래. 하여튼 정량감은 10%가 불량품이라고 하는데 이 공정의 생산 장학금 중에서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x가 x-10분의 n이 2분의 1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만족시킬 확률이 0.8664 이상이 되도록 하면 n의 최대값을 구하자. 자, 어렵게 써놨지만 단순하게 봅시다. 괜히 어렵게 써놨어. 여기 봐봐, 여기 이렇게. 이거 이렇게 쓸 필요가 없지. 뭐라고 써도 돼? 마이너스 2분의 15보다 크고 플러스 2분의 15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써도 되지 않아? 네. 그렇지. 괜히 어렵게 써놨어. 이런 문제가 나쁜 문제야. 진짜 이제 그러니까 수학 실력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상 국어 실력 보는 거지 이런 거는. 문제 어렵게 만들기 힘드니까 그냥 억지로 어렵게 만들고 이런 문제. 그러면은 얘가 10분의 n을 다 더해주니까 여기는 10분의 n 마이너스 2분의 15가 돼. 10분의 n 플러스 2분의 15가 되는 이런 확률을 구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랬는데 이 확률이 뭐 이상이 돼야 되냐면은 0.8664 이상이 되도록 하는 그렇지 이상이 되도록 하는 그런 n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있잖아 얘도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운 이항포의 방식대로 일단 써줄 수 있겠지. 이렇게 틀이 중요한 거 쓰는 게 일단 중요한 거야.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생산 횟수는 얼마? 구해야 되지 앞으로? 그냥 n이라고 쓰면 되지 뭐. p는 얼마야? 10분의 1이지. 불량품의 개수가 있으니까 너희 문장을 잘 봐야 돼서 이거 왜 그러냐면은 정상품의 개수라고 하면 10분의 9라고 해야 돼 반대로. 그냥 불량품의 개수가 10분의 1이 맞아. 그럼 얘는 정비분포를 따르는데 어떤 정비분포를 따르냐면 평균이 10분의 n이고 그치? 맞니? 분산이 뭐가 되니까? 아닌걸? 10분의 n에다가 다시 10분의 9로 곱해야 되니까 100분의 9n이지. 그럼 얘는 10분의 3 루트 n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표기하면 좋겠지.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표기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되는 놈을 우리가 한번 구해봅시다 이 얘기야. 그러면 너무 쉬운 게 우리가 얘를 표준화할 거잖아 호빈아. 잘 보면 얘한테서 우리가 평균을 딱 빼면 벌써 쉬워져. 그치? 평균이 10분의 n이기 때문에 얘한테 10분의 n 쏙 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5가 걔를 우리가 얘로 나눌 거니까 그냥 뒤집어서 곱해줘도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 6 루트 n분의 150인데 이거 계산 좀 하면 얼마니? 20. 그러면은 p 얼마야? 마이너스 루트 n분의 25 얘가 요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우리 지금 이거 다 표준화 한 거니까 얘가 얼마라고? 0.864. 근데 여기 표준 1.5도 나와 있네. 여기가 1.5, 여기가 마이너스 1.5 됩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루트 근데 이게 이런 거 할 때는 굳이 유리화를 할 필요가 없어. 1.5는 되고 2분의 3은 되고. 그러면 얼마야? 450. 그러면은 x자라지 뭐. 3루트 n이 50이니까. 루트 n은 3분의 50. 그치? n은 9분의 2500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러면 답이 맞는 게 아니라 n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뭐야? 제품의 개수잖아. 9분의 2500개라는 게 어딨어? 없잖아. 그러니까 쟤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되지. 그지? 그럼 3? 얘보다만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9번에 9분의 2000 최대니 최소니 이게 최대가 구하는 게 최대값이지. 네. 잠깐만. 그러면은 얘가 1.5보다 크거나 같은 거네. 맞지? 그럼 반대로 루트 n이 요거보다 작거나 같게 되면 맞네. 계산 맞네. 얘가 1.5보다 크거나 같아. 더 커지면 확률이 더 커지니까. 그러면 9분의 2,500은 얼마게? 27. 얼마야? 7이니까 277.26. 7은 안 될 거야. 아, 당근아. 97. 그러네. 277.777 이렇게 될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최대가 277입니다. 여기까지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20분 남았는데 후딱 풀고 10분 만에 다 풀면 10분 먼저 가는 게 할 수 있잖아. 적응하는데. 그럼 뭐 늙었어?